인트로.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 수업에 못 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수영인데 하루 빼먹는 게 벌써 아까워서 그래서 아침 8시 집 앞 해수풀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생체 2급 자격증 취득. 솔직히 말하면 예전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몸이 진짜 다 까먹었구나. 오늘은 그 첫날의 솔직한 기록입니다. 챕터 1 물과의 첫 만남어. 이게 이렇게 힘들었나? 사람 하나 없는 수영장.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죠. 들어가자마자 한 건 일단 물의 적응부터. 예전엔 당연하게 느껴졌던 물의 저항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첫 번째 동작은 쪼그려 앉아서 팔 돌려가기. 기본 중에 기본이죠. 팔을 쭉 뻗는데 허리까지 돌아가는 느낌으로 최대한 기계.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10년 전엔 자연스럽게 했던 동작이 지금은 의식해야 나와요. 하지만 신기한 게 팔을 제대로 뻗고 돌리니까 몸이 붕 뜨는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아, 이거다. 물이 등을 받쳐주는 느낌. 힘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물과 협력하는 느낌? 두 바퀴를 돌면서 점점 감이 돌아왔어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손끝으로 물을 끌어당긴다는 의식을 계속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뚫는다기보다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매번 돌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중요한 건 시선 고정이었어요. 고개는 움직여도 시선은 바닥에. 이게 흔들리면 중심축 자체가 무너지더라고요. 단순한 기초 동작이지만 그 안에 자유형의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는 법, 추진력을 만드는 타이밍, 회전축 잡는 법. 10년의 공백을 뚫고 다시 깨어나는 첫 번째 감각이었어요. 챕터 2 킥판의 진실. 하체가 왜 이렇게 무거워? 팔 감각을 어느 정도 되찾고 이번엔 킥판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문제가 바로 나타났죠. 하체 침몰. 이거 정말 자유형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 아닌가요? 킥판 잡고 나가는데 다리가 바닥에 끌려가는 느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거워요. 그런데 문득 어제 본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치수 작은 바지 입었다고 생각하고 복부랑 엉덩이를 조여라. 반신반의하면서 따라해봤는데 와, 진짜 뜨네요. 복부에 긴장을 주고 엉덩이를 살짝 조이니까 하체가 수면 위로 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코어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킥은 발목 스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몸이 물 위에 떠 있어야 킥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라앉은 상태에서 아무리 발차기 해봐야 그냥 물장 굳히는 거죠. 킥판 잡고 두 바퀴 도는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복부 조이고 엉덩이 당기고 시선 고정. 이게 몸에 익으니까 킥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물살이 갈라지는 소리도 전보다 깔끔하게 들리고 무게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두니까 저항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허벅지만 아프고 앞으로 안 나갔는데 이제는 발끝에서 물을 미는 감각이 생겼어요. 킥 연습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떠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위에서 리듬감 있게 킥하는 것. 오늘 그걸 확실히 체감했어요. 챕터 3 자유형 도전. 호흡이 이렇게 어려웠나? 드디어 본 게임, 자유형 두 바퀴에 도전했습니다. 팔 돌리기랑 킥으로 몸은 충분히 풀었으니까 이제 종합해볼 시간이죠. 근데 역시 호흡이 문제더라고요. 자유형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 바로 숨 쉴 때잖아요. 고개 들면 엉덩이 가라앉고 타이밍 놓치면 물 마시고. 10년 전에도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하네요. 목표를 명확히 했어요. 고개는 수평으로만 돌리기. 위로 들지 말고 턱을 수면 가까이 유지하면서 귀가 살짝 물에 닿는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첫 번째 바퀴에서 물 마셨어요. 두 번이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입이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래도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연습했던 코어 조임과 킥 리듬 덕분인 것 같아요. 호흡만 실패했지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바퀴에선 아예 타이밍을 고정했어요. 오른팔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왼팔이 끌어올 때 고개 돌리기. 이걸 기계처럼 반복하니까 후반부엔 물을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자유형 호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의 예술이더라고요. 몸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거죠. 오늘 두 바퀴 돌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자유형은 결국 흐름이다라는 점이에요. 힘쓸 때와 뺄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리듬을 타야 물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호흡 리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챕터 4 몸의 기억. 예전엔 이게 당연했는데 2바퀴를 마치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머리로는 까먹었지만 몸은 어디선가 기억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오늘이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당연했던 모든 감각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새롭거든요. 팔이 물을 가르고 몸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때는 그냥 수영이었는데 지금은 감각의 재발견이에요. 오늘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기술은 다시 배우면 되지만 감각은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아요. 한 동작씩 의식하고 비교하고 조정하면서 맞다, 이거였지 하는 순간들을 쌓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몸 상태에 느꼈던 감각, 어려웠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내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운동일지라기보다는 몸의 일기장, 팔과 다리, 호흡이 따로 놀 때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안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맞춰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훈련이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결국 생체 이급을 위한 여정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이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감각들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더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 수영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의 언어다. 오늘 물속에서 그걸 다시 배웠습니다. 챕터 5 나만의 속도 찾기.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더라. 수영장에서 자주 들리는 조언이 천천히 부드럽게죠. 맞는 말인데 막상 해보면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엔 속도 실험을 해봤어요. 처음엔 일부러 아주 천천히, 거의 물 위를 산책하듯이, 팔도 천천히 킥도 부드럽게. 그랬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요. 너무 느리니까 추진력이 없어서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느린데 더 피곤한 아이러니.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템포를 조금 높여봤어요. 팔 회전을 좀 더 빠르게, 킥도 일정한 리듬으로. 신기하게도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물 위에도 더 잘 뜨고. 결국 중요한 건 빠르고 느림이 아니라 몸 전체가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천천히 하고 싶어도 팔이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하고 싶어도 다리가 못 따라오면 흐름이 깨져요. 자유형은 정말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속도보다 균형에 더 신경 썼어요. 8-킥- 호흡이 3-3-1 리듬을 만들 수 있도록 팔 3번, 킥 3번, 호흡 1번. 이 패턴을 몸에 새기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니까 물속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수영하면서 느낀 건 이게 음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빠른 구간과 느린 구간, 힘주는 곳과 빼는 곳이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 자유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듬은 유튜브 보거나 남의 얘기 들어서는 못 얻어요. 직접 물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가야 하는 감각이에요. 오늘은 그 나만의 박자 찾기 연습이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 감각이 쌓이면 언젠간 자연스러운 내 수영이 나올 거라 믿어요. 챕터 6 내일을 위한 숙제. 이 감각 잊지 말자. 수영장을 나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이 감각 내일도 기억할 수 있을까? 수영은 정말 하루만 쉬어도 감이 무뎌지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매 훈련의 끝은 항상 다음을 위한 설계로 마무리해야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확실히 기억해둘 것. 팔 끝까지 뻗기. 팔을 뻗을 때 허리 회전까지 따라오면 몸이 자연스럽게 떠요. 이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수영 끝나고 벽에서 스트레칭도 해봤어요. 몸으로 기억시키는 거죠. 두 번째, 한 치수 작은 바지 멘탈 큐. 복부 조이고 엉덩이 당기는 그 감각. 이게 정말 킥의 핵심이었어요. 이 말을 연습 전에 몇 번 되뇌고 들어가야겠어요. 세 번째, 호흡의 수평 돌리기. 턱 들지 않기, 타이밍 놓치지 않기. 오른 팔 왼 팔 호흡의 연결고리. 내일은 이 리듬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훈련 마지막엔 1분 정도 그냥 물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 동작 없이 몸을 물에 맡기고 지금의 뜨는 감각을 최대한 오래 기억해두려고. 그게 내일의 출발점이거든요. 수영은 결국 감각 저장 재생의 무한 반복이에요. 이걸 영상으로 남기고 말로 정리하면 몸보다 머리가 먼저 기억하니까요. 다음 훈련 계획도 세웠어요. 내일은 킥 연습 줄이고 자유형 4바퀴에 도전해볼 거예요. 속도보다는 리듬 유지에 집중해서 물 마셔도 끝까지 가보는 걸로. 그리고 며칠 후엔 촬영도 해보려고요. 내가 느끼는 감각과 실제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평영도 2바퀴 해봤는데 의외로 동작이 남아있더라고요.
다음엔 평형 감각도 체크해 봐야겠어요. 10년의 공백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아우트로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수영.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만큼 더 간절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건 수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물의 대화라는 거예요. 서로 적응하고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록들을 꾸준히 남겨볼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저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촬영된 수영 영상과 함께 오늘 느꼈던 감각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영 경험도 나눠주세요. 생체 2급까지의 여정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